그래서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팅안을 좀 캡처해온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캠페인 좀 분할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이유하고 좀 분류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 시 세팅, 분류별 필요성, 그 세팅 방법. 이거는 사실 마케터들마다 세팅 방법이 좀 각각 다른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좀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예시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캠페인 분할 운영 혹시 소연 선배님은 좀 진행하고 계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캠페인은 기기별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이제 폰 케이스 좀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저라도 근데 폰 케이스 진행하면 진짜 기종이 너무 많고 제품들도 워낙 다양하다 맞아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 캠페인 분할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저희가 사실 광고 대행을 맡겨주시고 이제 기존에 세팅되었던 걸 확 보면은 가끔씩 한 캠페인에 막 그룹 100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안에 또 보기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 하나 캠페인에 넣고 여러 그룹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선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캠페인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2개 이상부터 좀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좀 진행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꼭 이게 정답은 아니어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 측에서는 좀 더 편하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구조를 좀 쪼개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빠른 대응을 하고 좀 더 정밀하게 최적화를 좀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처럼 100개 막 200개 이렇게 그룹이 하나 있으면은 사실 어디 있는지 찾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소연 선배처럼 폰 케이스만 예시를 들어도 사실상 하나의 캠페인 안에 아이폰 1부터 17까지 다 있고 그렇죠. 갤럭시 엄청 많아요, 1부터 캠페인이. 20부터 이렇게 있으면 사실 찾기도 힘들고 그 안에 또 들어가서 또 제품도 봐야 되잖아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좀 정리했으면 광고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빠른 정밀한 최적화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분할 분류 기준은 좀 사실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어요. 네, 황피그님 항상 저희 방송 잘 보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캠페인 분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엔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은 좀 이게 장점으로 아니면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세팅이 좀 가능해진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변수별 신속한 수정이 가능해지고요. 또 분류별 데이터로 보다 보니까 사실 보고서를 뽑았을 때도 조금 더 보기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봤었을 때도 어디서 문제인지가 확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광고비 누수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변화 대응도 빠른 대응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띄어쓰기 좀 할게요. 그래서 광고 목적을 저희 KPI를 좀 달성하는데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도 이런 좀 캠페인 분류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들 나누시는 방식이 보통 기기, 디바이스, 맞아요. 아니면 성과, 특히나 시즌별 광고주들은 시즌으로 나눌 때도 있고요. 성수기, 비수기, 아니면 카테고리로 나눌 때도 있고 지역으로 나눌 때도 있고 사이트로 나눌 때도 있습니다. 저는 또 계정들마다 좀 다르게 세팅하는 편인데 디바이스 보통 많이들 하시거든요. 전 지역도 많이 해봤고 좀 성과별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이제 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카테고리로 많이 나누는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좀 분류별로 좀 필요시 세팅 방법을 이제 소연 선생님께서 좀 말해주시면 네. 목을 좀 축이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분류별로는 디바이스별 분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사실 디바이스별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사실 PC와 모바일이 노출 패턴과 입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일 키워드인 자동차 보험으로 좀 예시를 들자면 PC는 평균 입찰가가 5만 원이고 모바일은 평균 입찰가가 3만 원일 때 사실 단일 캠페인이라면 입찰가 조정이 조금 제대로 안 돼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C와 모바일 캠페인을 분리해서 각각의 캠페인을 조금 최적화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근데 이게 이런 PC 모바일 사실 나누는 것도 모두 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가격이 비슷하면 오히려 그냥 디바이스를 하나로 뭉쳐서 진행하는 경우도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은 오히려 매체를 묶는 것도 좋다는 방법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묶어서 진행해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PC 5만 원, 모바일 3만 원 이게 아니라 한 15,000원, 16,000원 이 차이가 돼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는 다 타는데 하나는 안 타게 되면 사실 광고가 다 안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유사하다 싶으면은 오히려 합쳐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좀 성과나 카테고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품들도 사실 제가 의류 쪽 보면은 여성 의류 카테고리가 막 예산이 30%인데 매출이 40%가 나오고 남성 의류에선 카테고리가 예산 한 22%를 차지하는데 매출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테고리가 구분이 안 되면은 조정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쇼핑 검색만 따져도 그룹 안에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바로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빼고 심지어 다시 넣으면 또 검수 맡겨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성과 카테고리별로 나눴을 때는 좀 예산 재분배나 전략 수정이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재배분 그리고 전략 수정. 그리고 그냥 전략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즌별 분류. 네. 저희 팀에서 이제 완벽한 시즌 가지고 맞아요.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저희 황준호 마케터라고 완벽한 시즌별 전문 마케터가 계시는데 이제 시즌별로 같이 이제 팀이다 보니까 같이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은 특정 시즌마다 이제 성과 패턴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오히려 그 비수기 때는 성과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과 패턴에 따라서 바로 온오프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고 아니면 비수기에는 조금 광고만 살짝 보여줄 수 있게끔 예산을 나눈다라든가 아니면 시즌 캠페인을 따로 분리해서 아니면 뭐 운영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에 바로 바꿀 수 있게끔 관리를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게 이제 캠페인 분리의 좀 장점이고 사실 근데 이런 시즌별 누적 데이터는 좀 항상 매년마다 어떻게 보면 살짝씩 수정 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래도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지역별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지역별 분류는 사실 보통은 수도권 트래픽이 좀 높지만 지역별로 분류를 많이 하는 경우는 뭐 해당 지역의 DB를 받아야 되는 DB 업종이라든지 업종에 따라서는 지방 특정 지역의 트래픽의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수리 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약간 DB 문의를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면 매출이 특히나 높다 하는 경우에는 뭐 지역 캠페인을 분리해서 해당 지역은 조금 확장 소재 지역 특별 문구를 넣어서 방문을 유도하고 이제 뭐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온라인 구매 유도 광고를 전략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좀 제 지역 타겟팅에서 제외를 걸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숙박업종 같은 거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아예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게끔 좀 설정을 해놨고 지역 키워드를 오히려 붙였던 거를 다른 지역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오히려 설정을 그렇게도 캠페인을 분리해서 설정을 해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메인 키워드는 사실 만약에 가산 숙소라고 했었을 때 가산 스테이 약간 이런 거 있다고 치면은 스테이만 검색했을 땐 사실 여러 가지 지역이 뜨다 보니까 어디서 검색해도 그때 필요한 위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가산에서 검색한 사람들이 가산 스테이가 뜨면 이게 니즈가 일치해서 종종 DB가 그렇게 이쪽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가산을 오셔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려면은 가산 스테이를 검색했을 때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가산에서 검색한 사람들은 메인 키워드, 다른 사람들은 지역 키워드 이런 식으로도 오히려 역으로 분리해서도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성과가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나눌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디바이스는 뭐 저희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카테고리를 좀 기준으로 나누면은 이제 좀 DB 업종 중에서 유학원 업종 약간 비즈니스 영어 키워드 같은 걸 좀 입력을 하면은 오히려 강의 페이지나 이런 걸로 보내면 전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캠페인을 비즈니스 아니면 시험 대비, 일상 회화 이런 카테고리별로 분류했을 때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하면 효과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시즌 이런 것도 진행했을 때도 이런 유학원 업종은 특히 1, 2월에는 신년 목표로도 토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잖아요. 영어 공부 수요가. 그리고 8, 9월에도 특히 이제 곧 있으면 토익, 토플 시험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서 예를 들면 신년 목표 캠페인, 시험 대비 시즌 캠페인 이런 따로 캠페인을 분리해서 나눠가지고 이벤트나 문구 아니면 거기 진행하는 맞춤 랜딩 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따로 세팅을 진행해서 맞췄을 때 전환율도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체험 성과 기준도 막 확실하게 나눠서 무료 체험 신청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전환율도 높게 됐었는데 영어 공부 방법 같은 이런 탐색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환이 낮아서 확실하게 이런 신년 목표 캠페인이라든가 시험 대비 시즌 캠페인 이런 예시를 들은 것처럼 확실한 시즌을 가져가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즌을 나눌 때는 좀 확실하게 시즌을 나누는 랜딩 페이지하고 좀 그룹 랜딩 페이지에 맞는 그룹 세팅 이렇게 좀 나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카테고리로 나눌 거면은 이제 일반적인 공통 키워드가 아닌 이제 세부 키워드라고 하기보다는 메인 키워드끼리 따로 나눠서 진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즌에 맞춰서도 똑같이 다른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걸 생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럴 때 CPC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확실히 특히나 막 사주, 타로 막 이런 거 신년에 특히 막 CPC 단가가 막 5만 원 이렇게도 막 올라가거든요. 이런 키워드에서도 등수 같은 것도 시간대별로도 캠페인을 분리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GA2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런 시간대 같은 것도 확실히 보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야지 좀 광고비 누수를 줄이고 수익률은 늘리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실제 어떻게 좀 세팅을 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사실 캠페인 분할 운영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이제 단일 상품이나 뭐 소수 키워드라면 좀 불필요할 수 있지만 뭐 다양한 키워드, 또 다양한 타겟 이런 다양한 상품과 적합한 퍼널을 운영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핵심은 모든 기준을 다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업종과 이제 목표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또 이제 캠페인 분할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실 정확한 건 감으로가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캠페인을 세분화하면 광고 효율은 반드시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너무 필기하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나누는 게 아니라 정화를 맞는 기준 설정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다 데이터 기반으로 캠페인을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광고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좀 캠페인 분할을 좀 추천드리고, 사실 오히려 캠페인을 분할한다고 해서 가끔씩 막 캠페인이 막 20개, 30개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다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겨난 거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한테 대행을 맡겨주셨던 분들 중에서 1캠페인, 1그룹, 1소재로 약간 100개, 200개를 채우신 광고주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떤 게 잘 나간지도 모르고 데이터도 뽑으면 양이 어마무시하게 커져가지고 보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뭐가 더 효율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비교도 하기 힘들고, 대시보드상에서 확장 소재 같은 것도 확인하는데도 막 제품도 워낙 헷갈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다양한 상품하고 좀 퍼널에 맞게끔, 상품에 맞게끔 그렇게 캠페인을 좀 구성해서 하시는 게 좋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X.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옛날에 했었던 업체인데 제가 좀 예시를 좀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 다양한 이렇게 캠페인들이 운영 중이고, 저는 좀 이렇게 커피 머신이나 창업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쇼검에서 상품력, 그 중에서도 메인으로 진행하는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서 한번 분리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지역을 나눴던 것들도 좀 몇 개 갖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쪽 지역에서 안 하신다고 해서 광고를 오프 처리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똑같이 지역 타겟팅을 설정해 놔서 이런 강원도 사람들만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서울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 특히나 이런 캠페인 분리할 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도 세팅한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끔 지역 이런 식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PC 모바일로 이게 디바이스대로 나눴던 거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이런 커피 머신들 중에서 메인이 있었던 거는 모바일, PC, 단가가 워낙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세부 키워드에 있어서도 똑같이 PC, 모바일 나눠서 입찰가를 나누고, 이런 경우는 이 경우에는 옛날에 세팅했던 사진이어서 그렇지만 시간대로도 나눠서 세팅을 바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9 to 6는 메인, 아니면 나머지 세부 시간은 나머지 시간대, 입찰가 뭐 비율을 낮춘다라든가 등수를 낮춰서 진행을 했었고, 특히나 머신 쪽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머신 종류 또 PC 모바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렌탈 이런 쪽으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이렇게 오늘 세팅안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보시는 분들 세 분이나 보고 계셔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아니면 황피그님은 혹시 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번 한 딱 25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한 거는 사실 많이 해서 맞아요. 근데 많이들 하는데 사실 그만큼 어려운 게 전 검색 광고라고 생각이 들고, 마케터 입장에서도 저희가 가장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또 검색 광고잖아요. 이게 업종마다도 다르고 또 제품마다도 세팅 방법이 다 다르고, 특히나 저희가 대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장점들을 다 모아서 세팅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인사이트도 거기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본인 이제 저희 광고주님들께서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이제 감이 안 온다, 신생 브랜드면 어떻게 세팅할지 감을 못 잡겠다, 아니면 혹은 지금 현재 광고가 성과가 뭔가 안 나오는 것 같다 했을 때 좀 저희한테 오히려 한번 물어보고 맡겨주시면은 어떻게 좀 캠페인을 분할하고
어떻게 퍼널별로 운영을 할지 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따로 질문을 계속 기다려 보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네, 뭐 질문도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전화번호나 메일로. 네, 과일 먹는 코끼리님, 네 오늘 주제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 정태아 마케터였고요. 저는 박수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